아버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무슨 짓을 꾸며왔는지 그 입으로 직접 듣는 게 나을 겁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안경을 거칠게 벗어 책상 위에 던지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도대체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박성재의 표정에 서린 비장함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박성재의 뒤에서 고성희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처박혀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아버지 박진석만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그럼 제가 대신 전해드려야겠군요. 한우진에 간 이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는지 말입니다. 성재야, 제발 그만해. 고성희가 쥐어짜듯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것은 모기 소리보다 작았고 박성재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희생양이라니 우진이 간 이식 문제에 뭐가 더 있다는 거냐? 박성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자신의 가족은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어두고 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지은호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지은호입니다. 아버지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알고 계신 그 사람, 사실은 한우진과 쌍둥이입니다. 어머니가 수십 년 전 버렸던 핏줄이죠. 박진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성희는 비명 같은 신음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의 눈을 속이고 자식을 버렸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박성재의 폭로는 결정타였습니다. 버린 것도 모자라 어머니는 그 딸이 누군지 알면서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우진 살리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호에게 접근해서 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그저 장기 기증도구로 말입니다. 박진석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살아온 그에게 아내의 이러한 기만은 영혼을 난도질하는 배신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성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고성희를 덮쳤습니다. 사실이야?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 고성희는 박진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우진이가 죽어가는데 어떡해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버린 딸을 찾아가서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며 수십 년을 날 속이고 박진석의 고함이 서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아내의 민낯을 마주한 공포와 혐오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고성희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성재야, 너가 아빠한테 잘 좀 말해줘. 응? 엄마가 이렇게 빌게. 고성희는 아들 박성재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박성재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연민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거짓 위에 세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석은 비서실장을 호출하려는 듯 인터폰으로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고성희는 결국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화려했던 보석들과 명품 옷들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초라한 껍데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박성재와 박진석을 번갈아 보았지만 두 남자의 눈빛은 차가운 벽과 같았습니다. 고성희가 서재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수십 년간 박진석의 저택을 지탱해온 거대한 거짓의 기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이것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차가운 욕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듯한 메스꺼움이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재와 헤어지고 할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겹쳐 몸이 축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질은 단순한 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리가 멈춘 지 이미 2주가 넘었습니다. 이수빈은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 위에 올려둔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 그 붉은 선 두 개가 이수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 어떡해. 이수빈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성재와의 이별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이라니. 이수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박성재의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일로 박성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정심이나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맺어지는 관계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수빈은 테스트기를 휴지통 깊숙이 숨기며 결심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겠다고. 아무에게도, 특히 박성재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밤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가는 이수빈을 보며 김다정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딸을 키운 엄마의 직감은 무서웠습니다. 수빈아, 너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김다정의 목소리는 낮고 엄했습니다. 이수빈은 창백한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다정은 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혹시 임신했니? 이수빈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그 미세한 반응을 김다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툭툭 떨어져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막내딸이, 그것도 헤어진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김다정은 끓어오르는 속을 억누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애야? 박성재 그 녀석이지?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어떡해. 미안할 게 뭐 있어. 울지 마.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혼자서 그 속을 끓이고 있었어? 성재 오빠한테 말 못해. 그 집 지금 난리 났잖아. 그리고 헤어졌는데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싫어.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볼게. 김다정은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가 혼자 뭘 어떻게 해. 이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이 아빠도 알아야지. 그리고 너의 아빠랑 오빠들도 알아야 해. 그날 밤 이수빈의 집은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이상철과 이지혁, 이지환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김다정이 어렵게 입을 뗐을 때 집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갔고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성재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이상철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김다정이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정하게 생겼어? 내 딸 신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장 그놈 끌고 와. 이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수빈이가 연락하기 싫다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책임질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비겁하게 도망칠 놈인지 확인해야죠. 이수빈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하지 마. 나 비참하게 만들지 마. 제발. 수빈아,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아이 문제고 너의 인생 문제야. 오빠 믿고 기다려. 이지혁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동생의 전 연인인 박성재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박성재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집안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그런 박성재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가 먼저 보자고 하고. 박성재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이 임신했다.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멍하니 이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너의 아이야. 6주 됐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 엄마가 겨우 알아내셨어. 박성재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수빈이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니. 헤어진 후 하루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짐 되기 싫대. 너네 집안 복잡한 거 아니까. 그리고 헤어진 마당에 아이 핑계로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기 싫다더라. 바보 같은 기집애가.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수빈이를 얼마나 외롭게 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지금 수빈이한테 갈게. 앉아. 지금 가서 뭐 할 건데? 수빈이는 너 만나는 거 싫대. 준비도 없이 가서 또 상처 줄 거야? 이지혁이 박성재의 어깨를 잡아 눌렀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강렬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혁아, 나 수빈이 절대 포기 안 해. 그리고 내 아이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말은 쉽지. 너네 아버지, 그리고 그 대단한 슈홀츠 그룹이 수빈이를 받아줄 것 같아? 또 상처만 주고 끝낼 거면 시작도 하지 마. 아니, 이번엔 달라.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아버지와 연을 끊어서라도 수빈이 지킬 거야. 두고 봐. 박성재는 그 길로 수빈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대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수빈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얼굴 좀 보여줘. 우리 얘기 좀 해. 방 안에서 이수빈은 귀를 막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을 때도 박성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 김다정이 창밖을 내다보다 혀를 찼습니다. 쟤 저러다 정말 얼어 죽겠다. 독한 놈. 이수빈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힐 듯 서 있던 박성재가 수빈을 보자마자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오빠 바보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얼어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이수빈이 화를 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재는 얼어붙은 손으로 이수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너랑 우리 아기 내가 지킬 거야. 나 믿어줘. 2번 다시 너 혼자 울게 안 할게. 오빠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우린 안 돼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시면 내가 슈울즈를 버릴게. 나 빈털털이 돼도 너랑 아이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나 진짜 자신 있어. 수빈아, 나랑 결혼해줘. 박성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뺨을 적셨습니다. 그의 진심이 이수빈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수빈은 흐느끼며 박성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성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박성재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박진석 앞에 섰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슨 사고를 친 거냐? 이수빈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박진석은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가 제정신이냐? 지금 집안 꼴이 이런데 그깟 여자 때문에 결혼을 해? 절대 안 된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수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놈이, 너가 슈울지의 장남이라는 걸 잊었어? 어디 근본도 없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여. 박성재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꼿꼿이 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슈울지의 장남, 그 타이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저 이 집 나가겠습니다. 회사 지분, 직책, 상속권 다 포기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저는 슈울즈보다 제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지 속에서 산 이 집안보다 가난해도 서로 아껴주는 수빈이네 가족이 저한테는 더 진짜입니다. 박진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유약하고 순종적이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진짜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해봐. 빈털터리가 돼서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박성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후 곧바로 작은 사무실을 하나 구하여 슈울지에서 일했던 경험을 발판으로 작은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이 그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사라진 박성재에게 세상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에게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투자건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자금난에 시달려 본인 월급은커녕 사무실 월세도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고 사무실 낡은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투자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백 믿고 오신 거면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우린 능력 없는 도련님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박성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마다 부름배를 쓰다듬으며 자신을 응원해주는 이수빈과 곧 태어날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 내 힘으로 우리 가족 지킨다. 아버지한테도 세상한테도 보란 듯이 증명해 보일 거야. 박성재는 발로 뛰었습니다. 거만한 투자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존심을 버리고 밤새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흙 속의 진주 같은 기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끈기는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발굴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대박을 터뜨리며 수익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박진석의 아들 이한인, 실력 있는 투자자 박성재, 미다스의 손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앙상했던 가지에 새순이 돋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수빈의 배는 남산만 하게 불러왔고 박성재의 작은 회사는 번듯한 사옥으로 이사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하던 이상철도 바닥부터 시작해 기어이 성공을 일궈낸 박성재의 뚝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정말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자신 있나?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네. 네, 아버님. 제 목숨을 걸고 수빈이와 아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슈울즈 다 포기하고 후회하지 않겠어? 나중에라도 우리 수빈이 원망하면 안 되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수빈이가 저에게는 우주입니다. 수빈이와 아이가 없는 슈울즈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허허 웃으며 박성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 자네를 믿어보겠네. 든든하구먼. 결혼 승낙을 받은 날,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성재는 포기하지 않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성재입니다. 저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저 수빈이와 잘 살겠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면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식장에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저 건강하세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양가 친척들과 지인들로 붐볐습니다. 이지혁과 이지환은 분주하게 하객을 맞이했고 김다정과 이상철은 고운 한복과 양복을 입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신랑 측 혼주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씁쓸함을 감추고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행복해.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들어선 낯익은 노신사. 박진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성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를 내쫓고 홀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텅 빈 대저택에서 느낀 것은 권력의 허무함과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들이 맨손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비서실장을 통해 몰래 보고받으며 그는 비로소 아들을 한 명의 독립된 남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는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와 비어있던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 박성재가 떨리는 마음으로 박진석 회장 앞에 섰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불쑥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살아라. 너가 선택한 길이다. 책임지고 행복해져라. 그게 나한테 복수하는 거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작고 거칠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수빈도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며느리의 부른 배를 잠시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희미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행진곡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 반대와 고난을 딛고 얻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사회석에 있던 이지혁은 마이크가 터질 듯 소리쳤습니다. 내 친구 박성재, 내 동생 잘 부탁한다. 행복해라. 하객들 사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 멀리 하객석 뒤편에는 건강해진 한우진이 휠체어 없이 두 발로 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영원히 사랑해. 죽는 날까지 너만 사랑할게.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의 입맞춤 위로 오색 찬란한 꽃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어둠을 뚫고 나온 그들의 앞날을 비추는 찬란한 빛과 같았습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다시 세운 그들의 가정은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날들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거짓과 욕망으로 얼룩진 과거를 끊어내고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박성재와 이수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한 그들처럼 고난 끝에 찾아온 그들의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